오늘 그 마지막 강연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그 국내에서 이제 벌써 가입자가 400만이 넘었죠. 국내 최대 그 IPTV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T에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김지한 박사님은 그 82년도에 그 고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도 아까 삼성 LG에 계신 분처럼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KT의 중앙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이쪽 IPTV나 이쪽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T 중앙연구소에서 온 김진환입니다. 제가 IPTV 사업자로서 KT의 IPTV 플랫폼 전략을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IPTV 입장에서 앞으로 IPTV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TV 이쪽 포럼에서 IPTV 어떻게 보면 경쟁자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먼저 밟아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강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TV의 등장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애니메이션 넣어서 산뜻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좀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안 하는 버전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PTV라는 게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는데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아날로그 컨텐츠여갖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중파 해갖고 모듈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넣어서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테이프에다 넣고 복사하고 이러다 보면 복사 2번 3번 해주면 화질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디지털화가 되니까 네트워크로 보내고 화질도 안 떨어지고 그런 식이 돼갖고 어떠한 기술적인 배경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가 진화하게 되니까 전국 방방곡곡 안 가는 데가 없이 이제 네트워크가 깔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텍스트나 음성 같은 게 가는 게 아니라 대용량의 비디오도 충분히 보내지고 요즘은 HD급도 아무 문제 없이 보내지게 됐죠. 네트워크가 발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유선 전화의 매출이 굉장히 1년에 1조씩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 접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돌파구가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IPTV가 새로운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IPTV를 진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거의 저희가 400만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보면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대충 보면은 이제 2012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3사를 합쳤을 때 국내에서 한 530만 정도 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1년에 보면 5,100만 정도 IPTV 가입자가 있었는데 2017년 정도 되면 1억 6,500만 가구 정도가 돼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요. 채널도 보면 IPTV가 이제 대부분 보면 100개 이상, 120개, 130개 채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OD 컨텐츠 수도 보면 3월 기준으로 대충 10만, 11만 그랬는데 올레 TV 경우는 현재는 13만 개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PTV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먼저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쟁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CP 쪽에서도 영화사, 디즈니나 이런 쪽에서도 오래전에 자기네들의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었죠. 여기는 이 훌루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공중파에서도 푹 같은 거 만들어서 계속 이쪽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말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 TV 쪽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듯이 스마트 TV도 단순하게 이제 단말기가 아니고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디바이스가 돼서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단말 제어력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서 IPTV 시장 영역에 들어왔고요.
물론 IPTV 자체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케이블 TV 쪽의 영역에 들어온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케이블 TV나 지상파, 종편, DMB 같은 쪽에서도 그 서비스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확장하자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미디어 사업자들도 인터넷 지배력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대한 그 비디오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온 경우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쪽의 사업자들이 보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보면 다 OTT화해서 그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서비스들은 다 엔스크린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말과 CP 어쨌든 그 IPTV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들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들이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경쟁만 할 것이냐라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찾아보면 결국은 CP들이 이쪽 사업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조금 더 다른 판권을 확보하면은 수익 모델이 좀 더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쪽 케이블 TV 지상파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IPTV나 이런 쪽에서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스크린 서비스나 뭐 IPTV 쪽에서는 스마트 TV도 역시 IPTV의 단말이 될 수도 있고 IPTV가 이 스마트 TV의 하나 어떤 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IPTV의 컨텐츠도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고 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IPTV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IPTV 서비스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얘기들이 항상 CPNT 구조로 보는데요. 결국은 IPTV라는 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컨텐츠들을 그 네트워크와 어떤 이 컨텐츠를 담아두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들이 보유한 여러 가지 단말로 전송해 준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단말을 가진 고객들이 이러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IPTV입니다. 그래서 이런 IPTV의 이제 미래 모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플랫폼의 향후 전략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TV의 진화 방향이라고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IPTV 2.0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IPTV에 비해서 이것도 꽤 오래된 용어인데요. 결국은 애플이 그 개방형 생태계를 굉장히 확산시켰다는 차원에서 그 IPTV도 그걸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2.0이라는 것은 그 차세대 이제 개방형, 참여형, 엔스크린 이러한 개념들을 통합해서 IPTV 2.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에서 일단 한번 먼저 보면은요. 일단 IPTV 플랫폼의 기존의 서비스 모델은 이러한 굉장히 프리미엄 컨텐츠,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만드는 프리미엄 컨텐츠를 수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시켜서 제공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하면서부터 개방형 컨텐츠, 개방형 컨텐츠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뭐 UCC라든지 누구나 다 IPTV에다가 컨텐츠를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종교 방송 같은 걸 해서 또 특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컨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런 구조를 위해서는 컨텐츠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위배한 남의 저작권을 카피한 컨텐츠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했죠 자살하는 방법이라든지 폭탄 만드는 방법 이런 그런 것들을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한 필터링하는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형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에다가 직접 이건 컨텐츠라고 하기보다는 컨텐츠의 이제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럴까 메타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영화를 보면서 혹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부분에다가 이게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거 내가 가본 데인데 어땠어요?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정보를 직접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VOD 어떤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제 광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급하거나 직접 이렇게
넣는 컨텐츠 말고의 다른 사업자들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IPTV에서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웹에 있는 뭐 웹페이지라든지 뭐 플래시라든지 동영상 같은 거 바로 들어가서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혹은 유스트림 같은 그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이러한 것들에 있는 컨텐츠를 바로 다 IPTV하고 연동해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이제 유저 디파인드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저 디파인드 컨텐츠는 컨텐츠 자체라기보다는 다양한 컨텐츠를 조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들이 IPTV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일부를 찾아서 인덱싱을 하게 되면 조선의 역사,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부터 저기 이제 우리 고종 철종까지를 쭉 그 부분들을 잘라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인덱스들을 쭉 인덱싱만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저 디파인드 컨텐츠라고 일단 해서 이러한 것들로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웹 기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N스크린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데 N스크린으로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면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었고 TV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IPTV로 보시면 되고요. 그 웹 기반으로서 뭐 HTML5나 뭐 이런 것을 웹 기반으로 해서 반응형 UI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디바이스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여러 그 블락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게 되면 내게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다가 그걸 조합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가져서 잘 조합하면 TV 화면이 되고 몇 개를 가져다가 하면은 뭐 태블릿 PC용 혹은 스마트폰용 그 페이지가 될 수 있고 이런 형태로서 그 반응형 UI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웹 기반으로 이 IPTV 플랫폼이 진화하게 된다면 웹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별다른 컨버전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저기 우리 미키 김께서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IPTV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TV에서도 그 빅데이터를 관리해서 결국은 그 소셜 TV, 소셜 트렌드, 사회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인기가 많다, 혹은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것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이제 날씨라든지 시간, 위치나 일정 등을 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 컨텐츠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 고객을 개인의 성향에 맞서 나만의 TV 형태로서 그 내 성향에 맞는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스마트 추천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우리가 IPTV나 스마트 TV 다 리모컨으로 너무 힘드니까 여기 이제 음성으로 제어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대화형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새로 나온 컨텐츠가 뭐야라고 그러면 TV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의 성향이 과거에 봤더니 이런 걸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관심 없어, 다른 거 보여줘. 그럼 이런 식으로 서로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 IPTV 서비스가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것들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IPTV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IPTV에 불만을 많으신 분들이 뭐냐면 이런 장애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 안 들리는데 자막 같은 거 잘해서 좀 나도 보고 싶다. 나는 안 보이지만 그 말로 좀 읽어서라도 좀 듣고 싶다. 이런 니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될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요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그 베트남인가 한 500만 원 한 달에 썼는데 그 이유로 봤더니 베트남 휴대폰으로 베트남 콘텐츠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다국적 콘텐츠를 모아주거나 아니면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막 이런 것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멀티 스크린은 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원 스크린 해서 여러 가지 원 소스를 멀티 유즈하거나 혹은 스크린 간 협업해서 해주는 그런 멀티 스크린 서비스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돼서 IPTV의 컨텐츠를 뭐 다양한 서비스가 공유하거나 다양한 단말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거나 혹은 이러한 그 스마트 단말에서 생성한 컨텐츠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IPTV에서 이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스마트 TV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홈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IPT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PTV도 똑같은 그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PTV에 있는 어떤 셋업이 있는데 그 셋업에다가 홈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디바이스들하고 연결이 돼서 요즘 M2M 같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롤을 하게 되고 이 셋업과 휴대단말이 서로 연결해서 상태를 보여주거나 혹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스마트홈 기반의 그 홈허브로서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어쨌든 간에 그 IPTV 플랫폼을 N스크린 단말에다 콘텐츠를 보내줄 때 고화질의 콘텐츠를 잘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기능이 돼야 됩니다. 아까 뭐 미국 같은 데는 브로드밴드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랬는데 아무리 밴드위스가 커져도 콘텐츠의 용량이 커지면 다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네트워크적인 차원에서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 세계를 다 연결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고자 하는 콘텐츠를 끊김없이 항상 해주는 QoS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유선과 무선 혹은 뭐 위성까지도 다 연동해서 콘텐츠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있는 사물통신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차원에서 고민거리를 좀 찾아보면 앞으로는 이게 3D 콘텐츠 혹은 아까 뭐 UD가 됐든 혹은 뭐 4K가 됐든 8K가 됐든 이런 콘텐츠들이 나중에 계속 나올 텐데 이 대용량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네트워크에서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IPTV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OTT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이 등장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지금 점점 헤비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무선 단말은 지금 멀티캐스팅 기능이 아니라 1대1인 그 유니캐스팅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선 멀티캐스팅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냐. 무선 멀티캐스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나 그런 그 다른 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풀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말 쪽의 전략을 보면 결국은 아까도 다 이미 많이 되고 있지만 휴대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어하거나 혹은 모션 인식, 그다음에 그 단순한 손동작 같은 거 인식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보다 더 정확도를 높이고 그런 것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보고 아까 이제 스마트 TV에서 나왔는데 내가 들어왔으면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IPTV에서 그 나만의 하는 얼굴 인식을 해서 그 혹은 감정까지 인식해서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요. 길 가다가 스마트폰으로 포스터 재밌다고 딱 찍으면 예약이 돼서 그 IPTV에서 집에 가서 볼 수 있거나 아직 수급이 되지 않은 컨텐츠는 수급되면 바로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UI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UI 쪽을 보면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떠한 단순하게 검색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색에 어떠한 기능을 딱 치면은 메뉴가 바뀝니다. 이 검색 키워드에 맞춰서 그거에 그 관계된 형태로 메뉴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메뉴에서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메뉴를 선택하면 다시 또 컨텐츠가 변화가 되고요. 이런 형태로 검색과 메뉴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검색과 메뉴가 서로 융합이 돼서 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타이틀이 커플된 그런 형태로서 이제 서비스가 직관적으로 될 수 있는 UI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도 그 많이 시청하게 되면 시청 성향이 반영이 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볼 확률이 많은 걸 앞에 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그 메뉴들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IPTV는 그 IPTV 플랫폼과 그 셋탑 혹은 PC와 같은 그런 팻 클라이언트하고 연결해서 제어맨 스트리밍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들 많이 발전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IPTV도 가상화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씬 클라이언트에서 제어 신호만 이렇게 보내고 사용자 입력만 보내고 실질적으로 UI나 컨텐츠는 이 가상화 서버에서 제공해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스마트 TV나 아무 기능이 없는 제로 클라이언트에서도 그 IP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IPTV가 있는데요. IPTV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CP나 스마트 TV 단말사들이죠. 단말사, 그다음에 케이블 TV, 인터넷 미디어사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하고 서로 간에 지금 경쟁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IPTV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쟁의 무기가 되고 협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플랫폼의 개방, 콘텐츠의 개방,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소한 그 고객의 그 관심에 맞는 것들을 우선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 멀티 스크린을 이용해 주고,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참여해서 혹은 소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IPTV가 향후 지향하는 혹은 나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스마트 TV 앞에 발표하신 스마트 TV 쪽에 하고 구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혹시 꼭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분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뭐 저 앞에 있는 세 분하고 이렇게 유사한 내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셔서 아마 따로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고, 그러면 따로 질문이 특별히 있으시면 바로 끝나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